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계속해서 좀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지금 거센 상황인데 지금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이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내용 먼저 녹취를 좀 들어보고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입니다.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입니다. 대법관 수를 들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는, 판사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면서 또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어차피 무죄일 텐데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입증하라라고 하더군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혹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무죄들 주장하고 계시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무죄를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회의에서의 장면을 먼저 보셨고 조금 전에 저희가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이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당에서 결정을 했고 대통령실에 이런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누가 먼저냐 이 얘기거든요. 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누가 먼저 추진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서 공세를 한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거냐 이 얘기를 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이거 재판중지법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게 이제 대선 전에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것이죠. 형사소송법 개정. 사실 헌법 84조에 있어서의 형사소추의 범위가 내란, 외환, 죄로 이제 제외가 되는데 이게 이제 재판이냐 검찰 수사냐 이걸 놓고 유권 해석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걸 분명히 하자는 측면에서 진행이 됐었어요. 예. 사실 민주당이 대선 전에 준비했던 것들은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을 만약에 졌을 경우에 이 재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국정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법을 발의해서 추진해 보자. 예. 그런데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상 이 법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진 게 사법부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된 뒤로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엔 사법부가 형사소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재판을 중지했다고 보는 것이고 중지된 상태에서 굳이 재판중지법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상식적인 접근일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이 이제 국정안정법이라는 것까지 다 나오면서 뭐가 국민들하고 이 정치권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불필요한 논쟁을 이제 안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민주당이 했는데 저는 그 이면에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굳이 이거 추진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던 것들을 민주당이 받아들였고 그 부분들이 지금 하는데 민주당이 잘한 결정이다. 굳이 국민의힘이 국정혼란을 위해서 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들 그냥 같이 같은 급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예. 라는 측면에서는 재판중지법은 추진하지 않기로 한 건 잘한 결정이다. 예. 조금 전에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 얘기가 뭐였냐면 마치 이 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먼저 얘기를 해서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외치는 이 상황. 근데 국민의힘이 뗀 불을 지금 민주당이 꺼야 하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먼저냐의 문제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예. 그러면은 이 얘기입니다. 박수현 대변인 말씀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하라고 하니까 재판이 재개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재판중지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었다. 뭐 이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야당입니까? 국민의힘이 절대 소수 야당이에요.
민주당은 여당이고 의석수도 너무 많고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한 55개월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법부가 야당이 뭔가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준다는 그러한 전제를 왜 깔고 얘기를 하시느냐.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일시 중지된 5개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가 재개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불안정하다고 느끼니까 갑자기 국정안정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쓰면서 이상한 입법을 하려다가 지금 막힌 거예요. 비판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물론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서 대통령이십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 5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대선에 나갔을 때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 우린 정리를 하지 않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것을 선거 승리를 이유로 사후에 뭔가 정리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대법원을 압박하고 뭐 사법개혁을 얘기하고 법을 만들고 배임죄를 없애겠다. 저는 국민적 비판의 연속으로 이어질 텐데 국정안정법이라고 하는 재판중단법에 대한 지금 이 여론, 이것이 분명히 민주당에게 주는 경고가 엄청 클 것이다. 이런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금 말씀해주신 그 배임죄 관련해서도 네. 대장동 그 판결의 핵심 쟁점이 이제 이 배임죄 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의 비판 여론이 지금 들리다 보니 민주당이 이 법 추진을 좀 철회한 거 아니냐. 요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사실 보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건 대선에서 이미 국민들이 다 반영해서 투표를 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법원이 재판을 연기했고 최소한 5년 동안은 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냥 한 가지 이유였을 거예요. 국정안정. 이게 유죄 무죄를 다 떠나서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돼 버린다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재판 중인 대통령과의 어떤 협상 부분들도 불안한 상황에서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을 면탈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사법부는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배임죄 폐지 부분들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죠. 배임죄가 너무 과도하게 기업활동에 어떤 옥죄는 어떤 제도적 장치 예. 아니면은 지자체장들이 배임죄에 다 걸릴 수도 있는 포괄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는 부분들은 숙고해서 진행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으나 폐지라는 거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폐지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있던 걸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속도 조절들을 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민주당 지도부가 한 것 같고 예. 잘한 것 같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임기가 5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그 논의하고 그 방향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선회반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쟁은 벗어나서 국민의힘 열심히 무지성으로 비판하라고 두고요. 민생 쪽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이 민주당 지도부의 논의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고 대통령실도 그냥 그대로 수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서 수장님께서는 이 논의의 출발점이 대통령실의 의중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당에서 하는 얘기를 그냥 지켜보시다가 보고만 받고 동의를 표하거나 이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대통령실에서도 일정 부분 의견을 당에 줬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결국 오늘 아침에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이런 법이 추진된다는 것이 본인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셨겠죠.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 새로운 전선이 또 생기는 겁니다. 예.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안 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또 다른 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진행될 텐데 왜 민주당에서 그거를 자꾸만 이렇게 과격한 방식으로 법으로 재판을 못하게 하고 배임죄 자체를 없애고 심지어 정책에 있어서도 부동산 거래 아예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거친 방법을 자꾸 쓴다. 그만큼 민주당이 수적으로는 국회를 지배하고 있고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 분이 되셨지만은 아직도 뭔가 불안하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 정도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느끼실 정도는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에 그 중에 실렸을 거라고 이제 이 추론을 하고 분석을 해본 것은 박수현 대변인의 입장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정안정법은 국민의힘 당신들이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정당방위로서 준비한 거다라고 얘기가 이제 당의 입장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면 백제가 됐다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 자꾸 말씀하신 윤희숙 대변인 얘기한 대로 키워드를 갖고 가지 말자라는 거죠. 대통령실은. 예. 지금 에이펙의 성과가 이만큼 많은데 굳이 여기에 또 시끄러워서 그 성과가 가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다루지 말고 우리 에이펙 성과, 국정 성과로 국민들한테 평가받자. 저는 그런 전략적인 함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은. 자, 이러한 민주당의 긴급한 결정에 또 국민의힘이 또 어떤 반응을 또 내보일지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난주가 이제 나름 정치권에서 정한 무정쟁 기간이었습니다. 무정쟁 기간인데 지금 이 기간이 끝나자마자 오늘 이 재판중지법을 두고 여야의 지금 공세가 좀 거센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경주 에이펙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에이펙이 막을 내리면서 숨가쁜 외교 일정도 일단락이 됐는데요. 자,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동안 굵직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nd we had a tremendous meeting today with South Korea. Cheers. 네.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영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中韩是搬不走的重要近邻，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 차은우라고 합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각국 정상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는데요. 일단 두 분은 어떤 장면이 좀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먼저 서 수장님부터요. 뭐 여러 가지 그 자료화면에서 다 볼 수 있는데 예. 하나하나가 다 인상적이었긴 했어요.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무궁화 장과 근관 예, 이게 예. 굉장히 뭐 주목을 끌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젠슨왕 젠슨왕의 아주 그 광폭 행보 그리고 이제 GP26만 마지막에 있어서의 공급 계획을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 대변인님요. 네, 저도 사실은 젠슨왕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셨으니까 다른 장면 하자면 예, 이재명 예.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한 연료를 좀 우리에게 공급해달라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 예.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는 말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확실한 어떤 서명된 문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 핵 추진 잠수함 부분도 과연 우리가 언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로 그렇다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서 수장님 좀 있으셨어요? 어떤 부분? 아쉬웠던 부분은 에이펙에서는 없었죠. 예. 에이펙 이후에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아쉬움이 컸다. 근데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예.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는 것들이 합리적인 어떤 야당의 모습일 텐데 무작정 그냥 비판만 해요. 굴욕의 고구, 뭐 굴종적 탄핵감이다라고 하고 일본보다 못했다
하면서 화성에서 살다 온 사람들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인데 저는 지성을 가지고 좀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최소한 외신은 뒤져보고 비판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의 이 후속 대책이 더 숙제로 우리에게 남을 텐데 APEC 이후에 관세 협상의 여야가 정말 머리를 서로 맞대고 생산적으로 국익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 좀 이런 논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쉬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에 대해서 비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야당이니까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그렇게 좀 강한 단어를 써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근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에게 뭔가 합의된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세모 정도로 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확실한 것을 본 이후에 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좀 평가가 좀 엇갈렸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양당 지도부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A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협상 내용을 꽁꽁 숨기겠다는 것,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끼워 팔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의도입니다.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공개가 먼저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번 관세협정 타결과 관련해서 대미 투자 관련해서 특별법을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이 부분은 국회 비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네. 어떤 차이가 있길래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런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아실 만한 분인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야당이라면 이번 관세 협상은 네모는 줘야 돼요. 세모는 야박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냐 아니냐 부분은 국회가 여겨서 그거는 비준 동의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특별법은 우리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재정 부분들이 이동이 있고 그걸 근거가 있어야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200억 달러의 상한선을 둔 200억 달러가 외환 보유액의 이자 부분, 예. 뭐 수익 부분에서 일정 부분 나가는데 그것이 근거 없이 그냥 협상을 했다고 나간다? 이건 절차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가 비준과 특별법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싸울 얘기가 아닙니다.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또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비준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법으로 가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합의문 공개가 먼저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비판을 하시니까 제가 무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의문이 아직 팩트시트가 미국하고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쪽 합의문이 있겠죠. 미국 측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서로 조인트가 돼야 최종적인 합의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회에 그걸 보고 안 하겠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라. 그러니까 비판을 하시려면 그때까지 합의문이 공개된 뒤에 합의문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예. 때문에 이거는 보완하고 미국 측 요구를 해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합의문이 아직 다 되지도 않았는데 합의문 안 보여준다고 때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 합의문이 지금 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합의문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특별법이니 비준이니라고 말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무슨 특별법을 뭘 근거로 만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민주당에서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언론 보도상의 내용들, 예를 들어서 2천억 불을 10년 동안 뭐 200불 한도로 낸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달라요. 9,500불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뭘 어떻게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야 하느냐 이 부분이 확실해진 다음에 비준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을 만들든 해야 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민주당 스스로도 합의 내용을 모르는데 뭘 근거로 특별법을 만들 거냐 하면은
정청래 대표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A학점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아직 시험지를 못 봤어요, 우리가. 답안지를 못 봤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말하는 이러한 어떤 여러 과정의 성급함은 야당이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채 그냥 일당, 여당만으로 국회를 끌고 가서 뭐든지 다 해버리겠다. 예. 이러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절차를 준비하자는 거지. 이거를 뭐 협의문이 오기 전에 할 수가 없고 합의문이 최종적으로 와야 그러니까 비준 승인을 할 수 있는 거, 비준 동의를 할 수 있는 거 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싸울 타이밍이 아니에요. 오고 나서 다른 걸로 좀 논리적으로 비판하셔라라는 예.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준비는 해야죠. 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또 이제 혼란이 생겼던 부분이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이 했던 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다른 얘기를 몇 가지를 좀 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전히 좀 시간이 크게는 필요한 이제 부분입니까? 금액 차이가 있을 것이고 반도체가 과연 협상이 대만 수준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시장의 쌀 쇠고기 이런 예,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그 전체의 투자액 부분들은 미국 측은 본인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저거를 다 끌어붙여서 그냥 맥시멈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일종의 있어요. 정치적 수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 대만 수준의 반도체 협약은 어느 정도 수준의 디테일에 최종적으로 이 협의문에 담길지는 봐야 될 것 같지만 최소한 대만을 넘어서거나 아주 우리가 열악하게 협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관 장관에게 터프한 협상가다라고 예, 했을 예. 만큼 좀 본인들이 많이 양보했다고 하니 그럴 것이고 농수산물 시장 개방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쌀 쇠고기 부분들은 막혀 있어요. 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굳이 이거를 드러내서 가야 될 부분인가.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자국 내의 미국은 미국대로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게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들은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라서 일단 저도 최종 합의문을 좀 기다려 보고 나서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지금 말씀해주신 앞으로의 기간, 그러니까 구체적인 합의 기간,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재정적인 부담도 부담인데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 감정과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민주당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의 부담을 좀 축소하는 그런 식의 발언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첫 번째 8월에 한미 첫 정상회담 이후 얘기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부담을 우리가 가질 거다. 예를 들어서 175억 불 정도만 우리가 부담하면 될 것 같았는데 벌써 2천억이 됐어요. 3,500억 불이라는 총액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의 얘기를 우리도 믿고 싶은데 예. 믿을 만한 근거가 지금까지 없었으니 정말로 합의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게 될까에 대한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고요. 핵추진 잠수함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존서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 조선소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호주에도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어요. 예. 그럼 과연 우리는 언제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한다면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이것을 단지 정쟁의 일부로만 치부하는 그러한 자세가 여당의 자세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얘기를 했던 거는 연료 공급을 받는 걸 승인해 달라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이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필리조선소에서 해라라는 얘기까지 뭔가 너무 진전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미국의 의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측의 어떤 원자력 연료를 한 잠수함 예. 그 부분의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쑥 던졌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쳐서 그럼 필리에서 해라. 저는 주거니 받거니 했다고 봐요. 이제 중요한 거는 진전이 있었다는 거죠. 예. 원자력 연료 잠수함을 승인해 줄게. 엄청난 진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필리조선소에서 하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가 건조 능력이 없으니까
투자를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1,500달러의 조선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또 협상의 과정에 남겨놓으면 되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차지하고라도 원자력 요청에서 우리가 농축과 처리 부분들을 손댈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물론 이 원자력 잠수함 자체가 추진 연료를 하는 게 5년, 10년 장기간으로 봐야 되지만 일단은 어떤 그런 그 핵 농축과 처리의 능력 자체가 제한이 풀리잖아요. 저는 거기에 의미를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핵 잠수함을 갖게 되는 거 아니야? 크게 단박에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진일보한 진전이 있었다.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추진하고 요구했던 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서 조심조심해서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듣겠다는 건데 안 될 거다. 이거 그냥 뭐 눈속에 막 우린 속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사실 저 3,500억 달러 중에 2천억 달러, 3,500억 저희 처음에 선불로 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기억하세요? 일본 5천억 달러 사인했는데 왜 안 해? 이러면서 지금 자동차 시장 다 좋게 생겼다고 하면서 빨리 하라고 난리 쳤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을 기억하면 지금의 협상이 진일보한 게 아닐까요? 저는 이제 사실상 앞으로 숙제가 많지만 이제 이 에이펙에 대해서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하고 그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이 지금 두 분 다 주요 장면으로 뽑아주신 젠슨 황 CEO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GPU 그래픽 처리 장치 26만 장을 지원하겠다라고 깜짝 밝혔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민간의 성과를 정부의 성과처럼 포장을 했다라는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26만 장 중에 5만 장은 정부 확보라고 그렇죠. 21만 장은 이제 기업으로 간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민간에서 얻은 성과를 정부의 성과인 것 마냥 얘기한다.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론은 이런 장이 열린 것은 결과적으로 외교적 노력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5만 장을 확보해서 NPU 신경망 처리 유닛을 만들어서 우리가 AI 강국으로 도달해야 한다. 이게 이제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26만 장을 확보한 것이 결국은 국가적 경사라는 측면에서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5만 장이라는 거 정말 언제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그 5만 장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저는 그 점을 더 중요하게 봐요. 21만 장 기업들은 잘할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잘해요. 그럼 정부에 할당된 그 5만 장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그 GPU 공급 성과를 두고 여러 야권 인사들의 과거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소환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조상이 바뀌어도 5만 장 확보 못한다. 근데 보니까 조상이 한 5분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보면은 그냥 국가적인 경사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 정말 보기 좋은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민간 기업의 성과를 국가에 이게 민간이 따로 있고 정부가 따로 있습니까? 이번 에이펙 기간에 젠슨,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만난 건 그러면은 이게 그냥 민간의 영역입니까? 아니죠. 에이펙이 열렸기 때문에 에이펙과 민간이 합자해서 뭔가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협력체를 만들려는 노력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분하는 나경원 의원도 참 딱하고 사실 물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는 있으나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하려니 축하해야 된다. 그리고 젠슨왕이 물론 사학가니까 본인 이득이 되니까 팔았겠죠. 하지만 AI 인프라가 대한민국만큼 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26만 장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됩니다. 이걸 몇천 장씩 줘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10만 장의 GPU를 돌려보는 그런 사업적인 어떤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야만 저는 GPU 26만 장의 공급이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화제가 됐던 것들이 바로 정상들 간 주고받았던 선물인데 우리 정부에서 뭐 미국 또 중국, 일본 이렇게 제공한 그런 선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강하게 기억되는 그 금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거 저는 굉장히 좋은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뭐 노 킹스 시위가 있어서 정말 왕을 만들려는 거냐라는 밈이 돈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 화제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은 사람의 마음이 동일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좋아해요. 예. 그 자체로 저는 외교적 성과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 국내에서 여러 설왕설래 있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모습은 우리 스스로 우리 외교적 성과를 깎는 것이라고 보고 또 시진핑 주석에게도 바둑판을 예. 전달했잖아요. 예.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바둑알을 드렸는데 거기에 또 이제 맞춰서 바둑판을 드린다. 이런 것도 스토리가 되니까 예. 저는 시진핑 주석에게도 대단히 의미 있는 선물을 줬다. 외교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것인가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 부분과의 만남은 사실 지난 정부에서 쇼트 외교의 그 예. 관계가 계속 될 것입니다. 이시바 총리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금세 또 바뀌어서 네. 새로운 총리가 왔기 때문에 한일 간의 어떤 관계가 불안할 수도 있겠다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죠. 예. 그런데 저는 경제협력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연계성이 그대로 이어졌고 더 좋아졌다. 우리는 셔틀외교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일본과의 관계, 역사인식에 대한 부분들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과거 이시바 총리가 했던 그 맥락은 전혀 바뀐 게 없이 갔기 때문에 저희도 얻었고 예. 말하자면은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래서 에이펙 끝나고 나서 그 일본 그 여론조사 자체가 한 80%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카이치에게는 한국과의 어떤 정상회담이 큰 선물이 됐다. 예. 그렇게 좀 평가해 주십시오. 예. 자, 지금 여론조사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53%가 긍정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주가 51.2%였으니까 1.8%포인트 소폭 반등한 지점인데 일단은 지난주에 에이펙 기간이었다는 점이 좀 반영이 됐을까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일단 발표된 내용만 본다면 에이펙에서 외교적 성과가 상당하거든요. 당연히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반영이 됐을 거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젠슨 왕의 방한과 그에 따른 어떤 GPU 공급이라든지 주식시장이 계속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등 예.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그 보수논객 조갑재 대표가 이번 그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일부 극우 시위가 좀 있었잖아요, 경주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국익을 해치는 시위, 그거의 표현의 자유라고 봐야 되나, 집회의 자유라고 봐야 되나라는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이 현실을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혐오하고 그 혐오의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시위 집회는요, 사실 제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혐오 집회에 있어서는 그 허가하는 부분들을 좀 제한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지금 현재 반헌법적이고 무시성적이고 반지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나 사회에서 제재 조치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갈 수 있는, 상식의 사회를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조갑재 닷컴 대표의 말씀에 동감하는 바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